사람들의 평판이 정반대로 갈리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저희 대다수 분들 다 좋은 거 생각하죠. 실체는 안 그래요. 장애인 인권을 무시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인물일까? 가면을 쓴 위선자일까? 진실이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제작진은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제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옆에서 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뉴스 같은 데서는 당연히 뭐 그런 행사 같은 걸 하면 그런 좋은 점을 좀 부각해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내부의 실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와 꿈을 맞추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장애인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이 제보한 인물은 장애인 올림픽에서 성화 봉송까지 한 적이 있는 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장. 장애인 인권운동에 한평생 헌신해왔다는 김 센터장이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3층에 올라가라고 해갖고 올라갔더니 철갑 괴물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내려가는데 주변 환경을 보니까 바닥에는 못이 잔뜩 하지, 철개는 나무에도 못이 삐쩍삐쩍 나오지. 저는 시각장애고 한 분은 발달장애이고 한 분은 발달장애 상고 일을 할 만한 사람들 보고 지금 일을 하라는 건지 그 위험한 현장에서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저 일 못하겠다.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자꾸 올라가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두 직원은 행정 업무를 위해 채용됐습니다. 자, 그런데 센터 내 잡초를 뽑으라는 지시에 이어 축사 내 가축 분뇨를 치우는 일까지 떠맡았다는 직원들. 업무와 관련 없는 김 센터장의 지시가 끊이질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일을 시키는 와중에 욕설이라든지 포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욕 안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이 최고 심했어요. 다른 건 삽질을 갖다 를 확 끼고 싶다라는 말. 이 공간을 구태여 막을 필요 있을까요, 회장님 하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무슨 말이 많아 그냥 확 삽자루 갖다 한대 쳤으면 좋겠네 이 말. 이거는 평생 내가 못 잊는다고 했어요. 이들은 김 센터장의 폭언이라며 녹취 파일을 제작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번에 여기 팀장이 나왔었어. 무슨 얘기를 하나. 국장이냐고 내가 강의를 인사하고 그냥 사. 내 기분이 얼마나 불쾌한지 이거 내가 다 포기해라. 어디 기분 보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일까?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장애인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택시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에 대한 센터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계신가요? 하지만 부재 중이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요. 센터 옆에 자리 잡은 가축 축사였습니다. 엄연한 무허가 건축물로 불법입니다. 닭, 오리, 염소가 들어있는 축사. 내부 고발자들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일부 직원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다는 곳들입니다. 시킨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이제 영접도 할 줄 알고 하니까 네? 사람 쓰느니 자기네 조금씩 틈틈이 한다고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요. 요즘 많이 속상해 하셔요 진짜로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최선의 공정성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구나. 어렵게 통화된 김 센터장 역시 의혹을 부인합니다. 강요한 적이 없고 거기 예를 들어서 용접하고 이렇게 주차장 만드는 것도 본인이 저한테 건의를 했고 까지는 임마 이런 걸 했어요. 제가 폭언을 쓰지 않았어요. 제보자들은 일부 직원들의 이런 반응엔 이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조, 3조가 있었거든요. 근데 1조는 그냥 줘. 2조는 모욕조, 3조는 황제조, 3조는 자기 아들이 속한 조예요. 자기 아들은 아침에 나가면 아예 안 들어와요. 끝나기 한 10분 전에 들어와요. 일 끝나기 10분 전. 그래서 황제조라고 해요. 뭐든지 다 봐줘. 자기 잘못으로 사고 나도 뭐라고 안 하고 차가 기스가 안 만만히 나도 뭐라고 안 하고 뭐 하마터면은 민원이 들어가도 뭐라고 안 해요.
김 센터장의 아들이 속해 있던 일명 황제조에 속한 직원들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김 센터장이 사무실 내에서 지인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특혜 채용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무실 내에서 도박을 하셨던 적이 있다고 하던데, 근데 제가 기고를 이 건물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점수 나가기 고스톱을 쳤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드님을 직원으로 채용하시는 과정에서 약간 예. 이게 좀 불법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건 없죠. 그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지. 여전히 떳떳하고 여전히 당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분이 지회장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횡포를 견디다 못한 내부 고발자들은 김 센터장의 폭언 및 상습적인 업무 외 지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렸습니다.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노동청에서의 반응은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시정 조치를 내렸어요. 근데 시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위탁을 주지 않게 된 거죠. 김 센터장은 위탁 계약 연장에 실패하며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한동안 센터를 직접 운영하던 지자체는 곧 재차 위탁 계약 공고를 내걸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러났던 김 센터장이 버젓이 위탁 계약 공고에 참가한 겁니다. 1차 공고를 냈을 때 다른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거를 이제 굴복하고 1인 시위를 하게 된 거예요. 입찰 계약을 따내지 못하고 떨어진 김 센터장이 비장애인이 센터장이 돼선 안 된다며 1인 시위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대만 그 공모 서류를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2022년 2월부터 다시 이 센터장으로 오게 된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시정명령까지 받았던 가해자가 불과 11개월 만에 복직하게 된 상황. 선정의 점수를 매겨준 건 제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내부 고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전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사람 쉽게 안 변하잖아요. 어느 순간 또 전담해지면 또 이러한 일을 시킬 것만 같고 또 편을 갈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힐 것만 같고 이러한 반복이 또 진행이 될까봐 직원들은 또 두려움을 많이 거죠. 자신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직장 대표와 또다시 얼굴을 맞닥뜨려야 할 피해자들, 이들을 보호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